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보TV입니다. 자, 2025년도 벌써 10개월, 즉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자, 10월 마무리 짓고 이제 다가올 11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한번 대응책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유튜브 화면 썸네일을 보면요, 11월은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조정이 올 수 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은 에이펙 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뉴스라고 그 11월 달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폭락이란지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해서 썸네일을 만들어내는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자, 뭐 과대 포장을 하든 폭락을 하든 우리는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적절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한 지 벌써 1개월이 다 돼가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런 경제 통계 데이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발표하는 그런 경기 데이터들만 일부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큰 부분은 지금 현재 없고요. 자, 금리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제 10년물 금리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주춤하고 이제는 하향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던 국채 수익률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페드에서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자, 10월 말에 있었던 FOMC는 벌써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바라봤던 것은 12월 10일 세 번째 금리 인하까지도 95% 이상 확률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28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됐을까? 예, 아무튼 뭐 그분의 어떤 속셈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완화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하는 금리 인하의 12월 금리 인하의 확률은 95% 수준에서 지금 6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게 지금 CNN에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지금 Fear 상태, 즉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은 올타임 하이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금 얘기드렸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경기 데이터의 어떤 지금 약간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요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의심들, 이런 것들이 아울러지면서 지금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요. 자, 그리고 변동성은 어떤지 빅스 지수를 보면은 변동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의 S&P 500 기준에서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한 달 통계를 내보면요, 여전히 빅테크 중심으로 대형주가 성적이 좀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이제 구글이죠. 그리고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테슬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빨갛게 오라클과 메타가 지금 좀 빨간색으로 한 달 동안 좀 안 좋았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라클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갭상승해서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어떤 기자들이 갖다 붙이는 게 그리고 어떤 월가에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갖다 붙이는 이유들이 이 약간 버블기가 있다, 과장됐다, 그들의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혹은 메타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본 투입,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서 과연 그렇게 수익성이 좋아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 예, 요건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갖다 붙이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어떤 매도를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형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흐름이 좋았고, 중소형주들 좋다 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작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 옛날 영화인데요. 2009년도 옛날 영화인데, 여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그 씬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자, 여기 선배라는 사람이 나와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배경은
1990 아마 9년도 혹은 2000년이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닷컴 버블 시절에 그때 닷컴 버블 시절에 이때 요 정영화의 요 선배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즘 창업했을 때 닷컴이라는 회사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상장했을 때 상한가가 라는 얘기라서 너도 들어올래? 라는 그런 멘트를 치는 씬이 있습니다. 자, 닷컴 버블 때는 말 그대로 회사명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딱 붙이면 상한가 연속으로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세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냥 묻지마 투자의 그런 세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버블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주면서 그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프라임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그리고 대출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 과정도조차 없이 심지어 이제 사망한 그런 사람들의 명의로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가짜 거짓말 사기와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 거였습니다. 근데 AI는 지금 거짓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열심히 확장하고 있는 중이죠. 즉 AI는요. 기존에는 기술 기반이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는 그 인프라 확충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은 됐는데 그거를 인프라 환경에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캐펙스 투자들이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도 글로벌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그리고 전력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기본 칩셋은 당연하고요. 반도체도 당연하고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과열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자, 캐펙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보금 즉 글로벌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키고 그다음에 인프라 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유보금을 계속 헌해서 투자를 하면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계속 확장하는 것은 괜찮죠. 그게 좀 빠르고 계속 확장되면서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투자 규모가 커진다고 봐야지. 그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시절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을 막 해줄 때 그때는 사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버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맥락은 아니죠. 그래서 결이 다른 그런 투자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산업혁명 이 현재 구간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버블이 아니라 좀 확대되는 투자 규모라고 보면 더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이제 어떤 시장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까지 핫했던 게 금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금이 굉장히 가장 핫한 자산 구간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딱 요 날짜 언제였습니까? 10월 21일. 자, 바로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장이 급격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뒤따라가던 은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금과 은이 갔을 때 같이 따라가는 게 팔라듐입니다. 팔라듐도 마찬가지 10월 21일을 기점으로 얘는 좀 빨랐네요. 10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당분간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이와 같이 정체 구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 범위를 두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건 이와 같이 가격 조정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그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참 많이 올라왔죠. 열심히 올라왔는데 얘 추세선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여기 녹색선 있죠. 요게 3개월 평균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그 사이에서 계속 중거리 박근혜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20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 요 사이에 잠깐 빠져도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빠져도 다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P 500도 지금 추세는 중기 추세, 장기 추세 다 살아있고요. 단기 추세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P 500뿐만 아니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뭔가 좀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뭐와 비슷합니까? 맞습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과 비슷합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자, 코스피 시장의 일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방금 보셨던 것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21동 평균선이 이렇게 1파, 2파, 3파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게 현재 코스피 현재 시장의 흐름이고요. 일봉입니다. 똑같이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셔도 21동 평균선이 1파, 2파, 3파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반도체 시장이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고요. 거기에 선두주자는 우리 다 같이 알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보시겠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은 시가총액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3파동에서 가장 강한 구간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도 3파동으로 가장 강한데 5일 이동평균선 얘도 마찬가지 3파동입니다. 그래서 3의 3으로 같이 만나서 가장 강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 그게 10월달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했던 것은 3과 3, 즉 21선의 3파동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의 3파동이 같이 겹치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장이었죠. 자, 배경적으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 경제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관세 때문이었죠. 관세의 주축인 미국과 중국 그 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와서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마스가 혹은 마누가 이렇게 해서 원자력과 전력 부분에서는 원자력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는 이제 조선 그리고 이제 군사 쪽에서도 마찬가지 조선이었죠. 그래서 마누가 마스가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영향 즉 수혜는 우리나라 한국 조선기업 그리고 원자력 기업 이 두 개 기업 그리고 AI 산업혁명의 수혜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습니다. 이렇게 산업 부분에서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 정치적인 요소까지 같이 아울러서 모든 수혜를 한국의 기업들이 갖다 보니 한국 시장이 제일 강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인덱스인데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이 좋지만 그에 대한 수혜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어받으면서 같은 흐름의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그것이 또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같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채는 여기 하단에서 그냥 막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국채 흐름은 크게 변동성이 없고 유가도 지금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도 그냥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밑에서부터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400원 위로 올라온 것이 바로 이 달러 인덱스 영향이죠. 자,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좋죠. 중국도 지금 언제 이렇게 올라왔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61선의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자, 고점도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괜찮고 금도 아까 보셨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 금 쪽에 쏠렸다가 이제는 또다시 주식시장 쪽으로 쏠리고 있는 주식시장 원래 좋았는데 금에서 멈칫했던 그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올라갈까요? 주식시장으로도 일부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크립토 시장 지금까지 1차 상승은 강하게 올라왔던 즉 상반기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은 2달 넘게 지금 쉬고 있어요.
9월, 10월, 8월 말부터죠. 그래서 9월, 10월, 이제 11월 중순까지 가면은 3개월째 이제, 쉬어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이 달렸다가 쉬었죠. 주식 시장은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11월 달에 좀 쉰다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한번 미리 쉬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 대응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서 지금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한국 시장이 가장 빨리 가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는데 다음 달 11월 달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보면서 대응의 시장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에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11월이 시작됐을 때 시장이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일봉에서 자, 지금 이렇게 10월 달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11월 달에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옛날 말로 겐떠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으면 그래 내 말 맞지. 틀리면 그냥 시장이 강하네요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걸 예측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요. 지금 자 11월 달이 됐어요. 다음 주가 됐을 때 시장이 울컥해요.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 2, 3일 지나고 보면은 2, 3일 지나면 미국 시장도 2, 3일 정도 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자 지수상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월봉의 캔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봉의 캔들을 보십시오. 월봉 캔들 색깔이 상승을 하는 건지 하락 캔들인 건지,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자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런데 월봉 캔들이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걸 케이스 해볼게요. 월봉 캔들이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11월 달에 폭락일까요? 애나꽁꽁 아닙니다. 왜냐하면 싱글탑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싱글탑이에요. 싱글탑에서는 시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짧은 조정이 되겠죠. 짧고 얕은 조정은 있을지언정 얘가 깊은 어떤 10% 이상의 조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라도 월봉이 음봉으로 내려가고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마시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싱글탑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무엇이냐면 매수 기회입니다. 매수 기회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제 책에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일 이동평균선이 싱글탑을 주면은 여기서 매수로 접근해야 되고, 매수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장이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단기 추세선인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 단기 추세라도 끊어지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두 번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꺾어져 봐야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얘는 반등, 이것이 두 번째 반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매수를 한다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매수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피라미드 매수법이라고 합니다. 제 책에 소개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분할 매수 안 하고 딱 꽂아서 신호가 나왔을 때 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았을 때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뿅 올라갔을 때 요때 딱 한 점만 바라보면서 매수하는 방법이 신호매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자기 성향에 맞게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매수로 접근한다입니다. 매도가 아닙니다. 여기 인버스 때리는 거는 말 안 돼요. 정말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전업 투자 하시는데 선수급이시면은
요걸 단기적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면서 혹은 틱 차트를 보면서 매도로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트레이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건 동케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업을 활동하시면서 자 부수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여기에다가 인버스 투자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 보십시오. 20일 이동 평균선이 단기 추세선입니다. 상승 기울기죠.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이 한번 싱글탑으로 꺾어진다고 했고 얘가 꺾어질까요? 아니요. 얘는 그냥 꿋꿋하게 올라갈 겁니다. 중기 추세 여전히 상승 추세죠. 장기 추세 여전히 상승입니다. 자, 추세가 모두 상승인데 여기에 대고 인버스를 때린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냐면 통계상 지금 한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인버스 ETF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추세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요 위에서 나는 숏을 칠 거야. 그래서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트레이더 능력이 검증된 기법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혹여나 다음 주에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꺾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홀딩이고 혹은 매수 관점에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즉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매수입니다. 반대로 싱글탑을 이루면서 꺾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매수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매수, 내려가다 매수.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고 그리고 현금이 일부분 있다라면 빠질 때 분할 매수,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눌림목 캔들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그냥 매수밖에 없어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면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왜냐면 또 다음 장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거꾸로 타지 마라. 방향은 상승 방향이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 올라가도 매수, 내려가도 분할 매수. 그래서 둘 다 매수기 때문에 그냥 매수다. 그겁니다. 그거면 게임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도 매수, 내려가도 매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분할해서 또 매수. 뭐 딴 게 필요 없죠.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려가면 얘가 싱글탑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싱글탑이기 때문에 얘 또한 밑에서는 매수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리 예측에 의해서 얘가 5% 빠질 거다, 10% 빠질 거다 이렇게 겐토식으로 그냥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서 가면은 가장 확실하겠죠. 다음 주에 빠지면은 그래 싱글탑이니까 나는 분할해서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홀딩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 싶었던 종목 매수 심플하죠. 그래서 확인하고 가는 게 다음 주 그리고 11월달 장세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빠지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이 M자의 어떤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죠? 그때는 단기 추세인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꺾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이라도 일부분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 달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가봐야 알죠. 지금 당장은 여기 근처도 안 갔어요. 아직 싱글탑도 안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보셔서 5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꺾어진다라면 그거는 매수할 타이밍이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보시면은 먼저 장기 추세는 어떻습니까? 장기 추세 상승으로 여전히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일봉에서 바라봤을 때
일봉에서 바라봤을 때 440달러에서 한번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440달러를 이제 어떤 기점으로 해서 견뎠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480달러. 자, 480달러는 작년 12월에 물렸던 사람들이 마음고생했던 그 구간이죠. 자, 지금까지 마음고생하면서 들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들이 다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오면은 징글징글해서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암만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FSD 정말 로보택시 잘 하고, 그렇지만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라면, 최고점에 물려서 1년 동안 마음고생 했다라면 징글징글해서라도 그냥 일단 팔고 싶을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올라가게 되면 두들겨 맞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물량이 얼마만큼 남아있을지는 실제로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때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매물은 있다라는 거, 그걸 감안은 하되 지금 밑에서는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이고, 매수하고 싶으면은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장기 추세 이렇게 살아있고요. 중기 추세 살아있죠. 그리고 단기 추세는 지금 옆에서 살짝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이게 옆으로 박스권 주면서 누웠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다음 주 11월 달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죠? 월봉의 캔들입니다. 월봉 캔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자,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가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의 키는 아마도 11월 6일 날 테슬라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테슬라에 그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죠? 그죠? CEO에 대한 보상 패키지. 과연 보상 패키지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건지, 아니면 반대에 의해서 리젝될 건지. 리젝됐을 때 두려움은, 자, CEO가 테슬라를 떠날까봐. 자, 테슬라 주가의 이 어떤 프리미엄은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 그 사람이 이제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로보틱스 AI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이 테슬라 주가에 456달러 중에 반 이상은 그거에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테슬라를 떠나게 된다면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슬라는 안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펀드 투자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들이 또 뭐 나름대로 계산법은 있겠죠. 어쨌든 자,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걱정거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그 패키지 보상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 시세가 흔들릴 텐데, 뭐 무리 없이 통과된다 하면 시세가 껑충 뛸 수도 있고, 그냥 뭐 재료 소진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가 됐든 뉴스가 어떤 거 저쩌고 했던 시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 혹은 뉴스, 그 다음에 뭐 결과, 이런 것들은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시세는 어떻게 되는데, 시세를 보고 나서 그것이 좋게 상승으로 반영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내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게 나는 좋게 봤는데 시장에서 안 좋게 봐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추세 추종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초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 전략에서는 그런 단기적인 흔들림은 무시하게 되겠지만, 지금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에서는 그런 흔들림은 크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능동적이죠. 그래서 다음 달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테슬라는 주주총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지금 위에서 사상 최고가에서 살짝 눌리고 있는데 올이동 평균선까지도 지금 강하게 서 있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꺾이더라도 싱글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매수. 자, 오라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하루 만에 크게 올라갔어요. 자, 미국 주식의 큰 속성 중에 하나가 갭으로 상승하면 그 갭을 언젠가는 메꾼다는 거죠. 지금 그 메꾸는 과정이 약 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고 돌파했던 이 가격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신문 기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하든 그것을 눌렀지만은 밑에서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라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10월 달에 눌림을 줬기 때문에 11월 달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양봉 캔들의 5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올려주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강하게 매수하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준다면 얘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추세가 꺾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라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위에서 눌렸죠. 그래서 싱글탑이지만 지금 얘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마소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 그죠? 메타는 지금 그 단기적인 악재, 실적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장기 추세는 어떻게 되냐? 장기 추세도 보시면은 살아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악재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지만 약하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약하다. 그래서 메타는 지금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좀 더 강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아주 좋습니다. 팔란티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얘 만약에 다음 주에 꺾어지더라도 눌림목이라도 5일 이동평균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는 지금 괜찮은 모습. 예. 자, 스노플레이크도 괜찮은 추세 상승. 앱러빈 자,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 추세 살아있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중기 추세도 살아있고 단기 추세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박스 흐름 속에서 자, 패턴을 만들어내고 다시 단기 추세도 상승 돌아선다라면 얘는 또 잘 가겠죠. 앱러빈은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셀레스티카 굉장히 좋죠. 자,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관련된 기업 중에서 셀레스티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 또한 좋고 그걸 반영해서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도도 마찬가지. 자, 데이터 센터의 커넥터 부분에 아주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셔도 좋고요. 일봉 차트에서도 자, 이와 같이 조정을 주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 얘도 장기 추세는 상승, 중기 추세는 지금 상승인데 단기 추세가 지금 여기 박스권에 살짝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볼티브 최근에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고요. 모든 추세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브 괜찮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들도 다 강세를 보여주고 중소형주는 특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에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전력망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GE버너버 같은 경우에는 전력 그리고 가스터비 관련된 세계 글로벌 기업인데 얘도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준 뒤에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고 그 기간 조정이 이와 같습니다. 추세가 꺾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조정에 들어갔죠. 그래서 11월 달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자 심리도는 거의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얘도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